서준 씨와 아름 씨는 서울에서 정말 부러움을 사는 부부였어요. 서준 씨는 32살로 송파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 2년이 된 신혼부부였죠. 서준 씨는 대형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하면서 연봉이 높고 미국과 유럽으로 자주 출장 가서 시장을 확대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아내 아름 씨를 위해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액세서리를 사주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 살림도 잘 챙겼어요. 아름 씨는 30살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미인에다가 일도 잘하는 현대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스타트업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어요. 그들의 일상은 달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준 씨가 출근할 때 아름 씨가 현관까지 배웅해주곤 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여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름 씨가 웃으며 말하면 서준 씨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나가요. 주말에는 송파구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거나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서준 씨는 담배를 10년 넘게 끊은 지 오래됐어요. 아기 가지려고 준비하는 거야. 건강한 아빠가 돼야지. 그는 아름 씨에게 그렇게 말하며 매일 운동도 했어요. 아름 씨도 폴릭산 보충제를 챙겨 먹고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갔어요.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예요. 기대돼. 그녀가 서준 씨 품에 안겨 속삭이곤 했어요. 회사에서 서준 씨는 인정받는 리더였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 그는 팀원들을 이끌며 아이디어를 쏟아냈어요. 이 기능은 유럽 시장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하자. 데이터 분석 결과 보니 사용자 선호도가 높아.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어요. 출장 준비할 때면 짐을 챙기면서 아름 씨와 함께 쇼핑하러 갔어요. 이 셔츠 어때? 미국 미팅에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름 씨가 골라주면 서준 씨는 미소 지어요. 아름 씨의 일상도 바빴어요. 마케팅 팀에서 캠페인을 기획하며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했어요. 이번 프로모션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가자. 타겟이 젊은 층이니까 그녀가 동료들과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서준 씨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했어요. 오늘 클라이언트가 칭찬했어. 내 덕분이야. 아름 씨가 말하면 서준 씨는 내 아내가 최고지라고 대답해요. 결혼 2주년 기념으로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호텔에 도착해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마셨어요. 영원히 행복하자, 아름아. 서준 씨가 토스트하며 말했어요. 아름 씨는 눈을 반짝이며 응, 서준아. 우리 가족 만들자라고 답했어요. 제주에서 검은 모래 해변을 걷고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돌아와서도 그 추억을 사진으로 보며 행복해했어요. 서준 씨는 아름 씨를 위해 주방에서 요리도 했어요. 오늘은 스테이크 구워줄게. 좋아하지? 그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재료를 손질해요. 아름 씨는 옆에서 도와주며 맛있겠다. 사랑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서준 씨의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변화가 왔어요.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출장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였지만 점점 2주, 심지어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우게 됐어요. 이번엔 유럽으로 10일 가야 해. 미안해, 아름아. 서준 씨가 짐을 싸며 말했어요. 아름 씨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 성공해서 돌아와. 나 기다릴게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서준 씨가 떠난 후 아름 씨는 집으로 돌아와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남편 출장 갔어. 좀 외로워. 친구에게 툭 던지듯 말하면 친구가 그럴 때 쇼핑 가자라고 위로해요. 출장이 반복되자 아름 씨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침대가 먼저 보였어요.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지만 서준 씨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저녁에 퇴근해 집에 오면 조용한 거실이 기다려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비디오 콜로 서준 씨와 통화했어요. 여기 날씨 좋아. 너 생각나. 서준 씨가 웃으며 말하지만 화면 너머 목소리는 멀게 느껴졌어요. 나도 보고 싶어. 빨리 와. 아름 씨가 속으로 울컥하며 대답해요. 통화 끝나고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지만 집중이 안 돼요. 창밖 불빛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서준 씨가 돌아올 때마다 반가웠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가 안기며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요. 서준 씨는 선물을 주며 이제 안 갈게라고 하지만 곧 또 출장 소식이 왔어요. 아름 씨는 점점 피곤해졌어요. 회사에서 미팅 중에 멍하니 있다가 동료가 괜찮아? 라고 물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녀가 웃으며 넘겨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서준 씨에게 말하지 못해요. 출장 중 서준 씨가 오늘 미팅 성공했어. 사랑해라고 메시지 보내오면 아름 씨는 축하해. 나도라고 답하지만 가슴이 허전해요.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저녁에 아름 씨는 창가에 서서 빗물을 봐요. 서준 씨가 유럽에서 콜을 걸어와요. 비 오네? 나 여기 맑아. 그가 말해요. 아름 씨는 목소리가 떨려 집이 너무 조용해. 네가 없으니까 라고 해요. 서준 씨는 조금만 참아. 프로젝트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라고 위로하지만 아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통화 끝나고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괜찮아. 견뎌야지 라고 자신을 다독여요. 하지만 마음속에 외로움이 스며들었어요. 출장이 길어지면서 아름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주말에 혼자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옷을 사지만 기쁨이 적어요. 이 옷 서준 씨가 보면 좋아할 텐데 생각하며 사지만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보니 허무해요. 친구 모임에 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워요. 남편 출장 많아서 외로워.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공감해요. 아름 씨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요가를 하며 시간을 때우지만 공허함이 커져요. 서준 씨가 한 달 만에 돌아온 날 아름 씨는 공항에서 그를 안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 그녀가 말해요. 서준 씨는 미안. 이제 쉬자라고 하며 집으로 데려가요.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출장 이야기 해줄게. 재미있었어. 서준 씨가 신나게 말하지만 아름 씨는 듣다 보니 피곤해져요. 좋겠다. 대답하며 미소 지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서준 씨가 안아주지만 아름 씨는 여전히 빈자리를 느껴요. 다음 출장 소식이 들려오자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져요. 아름 씨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어요.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 먹으며 결혼 생활 어때? 라는 질문에 좋아. 그런데 남편이 바빠서 떴지 라고 말끝을 흐려요. 집에 와서 혼자 욕조에 누워 물장구 치며 생각에 잠겨요. 이게 행복인가?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답이 없어요. 서준 씨의 출장 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부부 생활이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겼어요. 아름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의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가슴이 무거워요. 서준 씨가 또 유럽으로 출장 간 지 일주일째예요. 아름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텅 빈 침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커피 머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거리가 더 쓸쓸해 보였어요. 회사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서준 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서준 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지만 가슴이 허전해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이현우 씨, 34살로 창의팀 팀장으로 새로 온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의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첫 미팅에서 현우 씨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요. 이번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머를 더해서 젊은 층을 공략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럴 영상으로.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동료 여직원들이 속삭이며와 팀장님 진짜 멋져라고 수근거렸어요. 아름 씨도 그 미팅에서 현우 씨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피식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적인 대화였어요. 미팅 후 현우 씨가 아름 씨 자리로 와서 아름 씨, 그 마케팅 아이디어 좋았어요. 다음에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현우 씨가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살게요. 현우 씨가 웃으며 제안했어요. 아름 씨는 망설이다가 감사해요. 라고 하며 따라갔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흘렀어요. 스타트업이라 분위기가 자유롭네요. 이전 회사랑 달라요. 현우 씨가 말하니 아름 씨가 맞아요.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재미있죠? 라고 대꾸했어요. 출장이 길어지면서 아름 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준 씨가 없으니까 집에 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야근했어요. 어느 저녁, 현우 씨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오늘도 늦게 하시네요. 피곤할 텐데라고 말하며 아름 씨 책상에 도시락을 놓았어요. 이 근처에서 유명한 김밥이에요. 먹고 하세요. 아름 씨는 놀라서 와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같이 먹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둘이 사무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현우 씨의 농담에 아름 씨가 깔깔 웃으며 팀장님 진짜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현우 씨는 아름 씨의 손에 낀 반지를 보고 이미 결혼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날 미팅에서 현우 씨가 아름 씨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아름 씨 아이디어가 핵심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미팅 끝나고 복도에서 현우 씨가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름 씨는 망설이다가 남편이 출장 중이라 좀 외로워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비슷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아름 씨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현우 씨의 관심은 점점 세심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현우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아름 씨 자리에 와요. 라떼 좋아하시죠? 설탕 적게. 그는 아름 씨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름 씨는 어떻게 아세요? 라고 웃으며 받았어요. 현우 씨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력 좋아요.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면서 대화가 깊어졌어요. 아름 씨, 주말에 뭐 하세요? 현우 씨가 물으니 아름 씨가 집에서 쉬어요. 남편 없으니까 라고 했어요. 현우 씨는 그럼 영화 추천할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거 봤어요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개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우 씨는 아름 씨의 생활을 눈여겨봤어요. 그녀의 핸드백이 샤넬이고 목걸이가 티파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미팅 중에 아름 씨가 작년에 유럽 여행 갔어요. 파리 카페가 최고였어요 라고 말하니 현우 씨는 속으로 남편이 꽤 성공했나 보군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와, 부럽네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름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현우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아름 씨 정말 예쁘시네요. 남편분 행운아예요 라고 칭찬했어요. 아름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과찬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녁에 서준 씨와 비디오 콜할 때 아름 씨가 자연스럽게 현우 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회사에 새 팀장님이 왔어. 아이디어 많고 일도 잘해. 재미있어. 서준 씨는 웃으며 좋네. 네가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좋은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응, 현우 씨가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라고 덧붙였어요. 서준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 내가 돌아가면 인사해야겠네 라고 말했어요. 통화 끝나고 아름 씨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작은 죄책감이 스쳤어요. 현우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아름 씨의 감정이 변했어요. 회사에서 현우 씨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갔어요. 미팅 중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설레었어요. 어느 날 야근하다가 현우 씨가 피곤하시죠? 어깨 주물러 줄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름 씨는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현우 씨 생각이 났어요. 그냥 동료일 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지만 서준 씨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현우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름 씨, 주말 잘 보내세요? 추천한 영화 봤어요? 아름 씨는 답장하며 네,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그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아요? 이야기 들어줄게요. 현우 씨가 말하니 아름 씨가 남편 출장 때문에 외로워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현우 씨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적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답했어요. 아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었어요. 회사 행사에서 현우 씨와 춤을 추게 됐어요. 음악이 흐르고 현우 씨가 손을 내밀며 한 곡 어때요? 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망설이다가 잡았어요. 춤을 추며 현우 씨가 아름 씨, 오늘 드레스 예뻐요. 라고 속삭였어요. 아름 씨는 감사해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행사 끝나고 현우 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름 씨는 괜찮아요. 택시 타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서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아름 씨는 공항에서 그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서준 씨가 말하니 아름 씨도 나도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며 현우 씨 생각이 스쳤어요. 서준 씨가 회사 어때? 그 팀장님 잘 지내? 라고 물으니 아름 씨가 응, 일 잘해. 덕분에 재미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서준 씨는 미소 지으며 좋아. 네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속에 현우 씨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더 대담해졌어요. 미팅 후에 아름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새로운 레스토랑 알아요 라고 초대했어요. 아름 씨는 남편이 있어서 라고 망설였지만 현우 씨가 그냥 동료끼리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하니 따라갔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현우 씨가 아름 씨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똑똑하고 예뻐서 라고 칭찬하니 아름 씨는 웃으며 과찬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 서준 씨와 통화할 때 아름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현우 씨가 그녀가 말하니 서준 씨가 그 사람 덕분에 네가 웃네. 고마워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현우 씨와의 대화가 그리웠어요. 마음의 균열이 점점 커졌어요. 아름 씨는 거울 앞에서 이게 뭐야? 중얼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회사에서 현우 씨를 보니 다시 설레었어요. 현우 씨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아름 씨, 피곤할 때 먹어요. 초콜릿이에요. 아름 씨는 열어보고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그녀가 말하니 현우 씨가 기뻐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름 씨는 집에서 초콜릿을 먹으며 현우 씨 생각에 잠겼어요. 서준 씨의 출장 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감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현우 씨가 우산을 들고 아름 씨를 기다렸어요. 비 와서 데리러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름 씨는 감사해요라고 하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가까이서 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 씨가 아름 씨,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름 씨는 네. 그런데 요즘 좀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현우 씨는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름 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준 씨가 돌아올 무렵 아름 씨의 감정은 이미 동료를 넘어섰어요. 현우 씨와의 메시지가 늘었고 그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름 씨는 밤에 잠 못 이루며 이러면 안 돼.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현우 씨의 미소를 보니 그 다짐이 약해졌어요. 약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가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건 비가 그친 맑은 저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아름 씨 생각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집에 가면 아름이가 기다리고 있겠지. 이번엔 제대로 쉬자. 그는 택시를 타고 송파구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방을 끌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름 씨가 현관에서 웃으며 달려왔어요. 여보, 왔어? 피곤할 텐데. 그녀가 안기며 말했어요. 서준 씨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 미안, 오래 걸렸네. 라고 속삭였어요. 아름 씨의 머리카락에서 익숙한 샴푸 냄새가 났어요. 둘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준 씨가 가방을 풀며 유럽 선물 가져왔어. 초콜릿이랑 와인이라고 하니 아름 씨가 눈을 반짝이며 와 고마워. 나도 저녁 준비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식탁은 풍성했어요. 아름 씨가 미리 주문한 한식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끓고 불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며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서준 씨가 젓가락을 들며 이게 제일 그리웠어. 호텔 음식은 맛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아름 씨는 웃으며 천천히 먹어. 피곤할 텐데라고 하며 그의 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줬어요. 식사 중에 서준 씨가 출장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파리 미팅에서 계약 성공했어. 팀원들이 박수 쳤어. 그는 신나게 말하며 포크로 고기를 찍었어요. 아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해. 네가 고생 많았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살짝 멀어 보였어요. 서준 씨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야. 출장 줄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처럼 말했어요. 아름 씨는 미소 지으며 응, 기대할게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현우 씨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둘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서준 씨가 잔을 부딪히며 우리 결혼 2주년 지난 지도 벌써 몇 달이네. 미안, 자주 못 챙겨줘서 떴지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잔을 들며 괜찮아. 네가 성공하는 게 제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하게 들렸어요.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다가 아름 씨가 하품을 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먼저 자러 갈게.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푹 쉬어. 나도 샤워하고 올게 라고 했어요. 아름 씨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준 씨는 혼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아름이가 외로웠을 텐데. 내일부터 제대로 챙겨야지.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서준 씨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갔어요. 아름 씨는 이미 깊이 잠든 듯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 그녀의 등을 안았어요. 사랑해, 속삭이듯 말했지만 아름 씨는 대답 없이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서준 씨는 잠이 들기 전에 아름 씨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출장 중에 돈 좀 모았어. 아름이한테 선물처럼 주자. 그는 다음날 아침에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흥분돼서 잠이 안 왔어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아름 씨의 검은 가죽 핸드백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어요. 총 50만 원이었어요. 이걸 지퍼 주머니에 넣어두면 깜짝 놀랄 거야. 쇼핑 가라고. 그는 미소 지으며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핸드백 안에는 화장품과 열쇠,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서준 씨는 지퍼가 달린 작은 주머니를 찾았어요. 그 주머니를 열자 손에 작은 종이가 만져졌어요. 뭐지? 그는 호기심에 그걸 꺼냈어요. 희미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 위에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몇 주 전, 서준 씨가 유럽에 있을 때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검은 배경에 작은 형체가 보였어요. 태아처럼 보이는 그 모양의 서준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아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름이가 임신했어. 우리 아기가 생겼어. 행복이 폭발하듯 밀려왔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서준 씨는 침실로 달려가 아름 씨를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름이가 서프라이즈로 숨겼나 봐. 출장 중에 알려주기 싫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돈도 함께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된다니.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그는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름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상상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 울음소리를 내고 둘이 안아주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 남자이면 준호, 여자이면 지은. 그는 속으로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출장 중에 그리웠던 가족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름 씨가 아직 잠든 사이에 커피를 타고 창가에 앉았어요. 오늘 말할까? 아니, 아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는 행복에 젖어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름 씨가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잘 잤어? 그녀가 물었어요. 서준 씨는 웃으며 응, 너는? 라고 대답했어요. 아름 씨가 핸드백을 들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서준 씨는 속으로 기대하며 지켜봤어요. 주머니 열어볼 때 표정이 궁금해. 하지만 아름 씨는 주머니를 열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갔어요. 회사 가볼게. 저녁에 봐. 그녀가 키스하며 말했어요. 서준 씨는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라고 보냈어요. 회사에서 서준 씨는 미팅 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기 생각만 나네. 팀원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사진을 떠올렸어요. 아름이한테 영양제 사줘야 해. 산모 수업도 알아봐야지. 그는 핸드폰으로 병원 정보를 검색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름 씨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안았어요. 오늘 어땠어? 서준 씨가 물었어요. 아름 씨는 바빴어. 피곤해라고 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준 씨는 그녀의 배를 슬쩍 봤어요. 아직 티 안 나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둘이 TV를 보다가 서준 씨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요즘 몸 어때? 피곤한가 봐. 아름 씨는 응,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준 씨는 미소 지으며 아기 때문 아니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할 뻔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기다리자. 아름이가 말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름 씨는 핸드백을 열고 돈을 발견했어요. 어? 이 돈 뭐야? 그녀가 놀라며 물었어요. 서준 씨가 웃으며 티켓 돈이야. 쇼핑 가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고마워, 여보라고 안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불안이 스쳤어요. 서준 씨는 그걸 못 봤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름 씨는 임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서준 씨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왜 안 말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는 밤에 몰래 핸드백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분명 아기야. 그는 확인하며 행복해했어요. 출근길에 서준 씨가 산부인과에 전화했어요. 예약 가능하나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리셉셔니스트가 축하드려요. 날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서준 씨는 날짜를 말하며 예약했어요. 집에 와서 아름 씨에게 내일 병원 갈까? 라고 물었어요. 아름 씨가 왜? 라고 놀라 물었어요. 서준 씨는 웃으며 건강검진.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아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서준 씨는 모르고 지나쳤어요. 서준 씨의 행복은 점점 커졌어요. 회사에서 동료에게 곧 아빠 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에서 아름 씨의 식사를 챙겼어요. 영양 있는 거 먹자. 과일 사왔어. 그는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어요. 아름 씨는 고마워도라고 하며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밤에 둘이 누워서 서준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행복하자. 그는 말했어요. 아름 씨는 응, 이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피했어요. 서준 씨는 아기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서준 씨가 커피를 타며 아름 씨를 불렀어요. 아름아, 사진 봤어. 초음파.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아름 씨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 씨는 웃으며 임신 축하해. 왜 안 말했어? 서프라이즈? 그는 그녀를 안았어요. 아름 씨의 몸이 굳었어요. 그게 서준아,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서준 씨는 여전히 행복에 취해 아기 이름 생각해 봤어? 건강하게 키우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준 씨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그래? 그는 물었어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서준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미안. 왜? 그는 사진을 떠올리며 물었어요. 아름 씨가 울며 그 아기 네가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서준 씨는 멍해졌어요.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름 씨가 고개를 숙이며 현우 씨랑 실수였어라고 털어놓았어요. 서준 씨는 사진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거짓말이지? 그는 부정했어요. 하지만 아름 씨의 눈물이 진실을 말해줬어요. 행복이 산산조각 났어요. 서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나 출장 중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름 씨는 미안해, 서준아. 외로웠어 라고 울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름 씨가 현우 씨와의 만남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 그런데 출장 길어지면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준 씨는 듣다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 사진 언제 찍은 거야? 그는 물었어요. 아름 씨가 몇 주 전 확인하려고 갔어라고 했어요. 서준 씨는 머리를 쥐며 아기. 내 아기가 아니라고? 그는 반복해 물었어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준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름 씨는 모르겠어. 미안해라고만 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준 씨는 집을 나왔어요. 거리로 걸으며 바람을 쐬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핸드폰에 아름 씨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 와. 이야기하자. 하지만 서준 씨는 답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둘이 마주 앉았어요. 서준 씨가 이혼하자라고 말했어요. 아름 씨가 울며 서준아, 제발 돼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준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졌어요. 믿을 수 없어. 그는 짐을 챙겨 나갔어요. 며칠 후 서준 씨는 호텔에서 지냈어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아기 생각만 나네. 그런데 내게 아니야. 그는 사진을 버렸어요. 아름 씨가 전화했어요. 돌아와. 후회해. 그녀가 말했어요. 서준 씨는 생각할 시간 줘 라고 했어요. 마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아름 씨의 미소, 제주 여행의 행복.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서준 씨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름이가 바람났어. 아기까지. 친구가 진정해.
결정 잘해라고 위로했어요. 시간이 지나 서준 씨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는 말했어요. 아름 씨와 만나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미안해. 아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준 씨는 잘 살아라고 대답하며 돌아섰어요. 아파트에서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 출발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현우 씨를 생각하며 분노했어요. 회사에서 현우 씨 소식을 들었어요. 아름 씨 회사 팀장인가 봐. 동료가 말했어요. 서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후 서준 씨는 출장에 더 집중했어요. 일이 제일이야. 그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아름 씨는 아기를 낳았어요. 서준 씨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아니라는 게 다행인가.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느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서준 씨는 사진을 다시 짚어 주머니에 넣고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아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겠네. 그는 미소 지으며 침대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름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백을 들었어요. 서준 씨는 커피를 타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오늘도 화이팅. 점심 챙겨 먹어. 그가 말하니 아름 씨가 응, 너도. 저녁에 뭐 해줄까?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핸드백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는 걸 보니 서준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회사에서 미팅 중에 그의 머릿속엔 아기 생각만 맴돌았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 영양제 사와야지.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폴릭산과 비타민을 샀어요. 집에 와서 아름 씨에게 이거 먹어. 피곤할 텐데 좋을 거야. 라고 주니 그녀가 갑자기 왜 고마워 고마워라고 받았어요. 서준 씨는 그녀의 배를 슬쩍 보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름 씨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커피를 마시고 운동도 했어요. 오늘 친구랑 쇼핑 갈까 해. 주말에 그녀가 말하니 서준 씨가 임신 중인데 괜찮아? 피곤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즐겁게 다녀와 라고 했어요. 아름 씨가 집을 나서자 서준 씨는 혼자 앉아 고민했어요. 왜 아직 안 말할까? 오맨지엔도 없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아름 씨가 쇼핑백을 풀며 이 옷 어때? 예쁘지? 라고 물었어요. 서준 씨는 웃으며 좋아. 그런데 요즘 몸 어때? 피곤하지 않아?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아름 씨가 왜? 그냥 평소랑 같아라고 대답하니 서준 씨의 마음에 의심이 스쳤어요. 밤에 둘이 TV를 보다가 서준 씨가 동료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에 준호가 둘째 가졌대. 우리도 곧 부모 될 텐데. 그가 말하니 아름 씨의 미소가 어색해졌어요. 응, 좋겠다. 그녀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밤 서준 씨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사진을 떠올렸어요. 분명 아기인데 왜 숨겨? 다음 날 저녁 아름 씨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릴 때 서준 씨가 다가갔어요. 아름아, 요즘 병원 간 적 있어? 몸에 변화 없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름 씨의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거울 너머로 물었어요. 서준 씨는 더 참지 못하고 핸드백에 초음파 사진 봤어. 내가 돈 넣으려고 열었는데 왜 안 말했어? 라고 털어놓았어요. 머리 드라이어 소리가 뚝 멈췄어요. 아름 씨가 거울을 통해 서준 씨를 봤어요. 울어. 무슨 소리야? 사진? 나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 씨가 거짓말하지 마. 강남 병원 오고 있었어. 우리 아기잖아. 왜 숨겼어? 라고 다그쳤어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오해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준 씨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말해. 왜 안 기뻐해? 우리 기다리던 아기잖아. 아름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서준아. 그녀가 흐느꼈어요. 서준 씨는 당황해서 안았어요. 왜 울어? 임신 힘들어서?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그가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름 씨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녀가 반복했어요. 서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미안해? 말해봐. 그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름 씨가 눈물을 닦으며 그 아기. 내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어요. 서준 씨의 손이 풀렸어요. 뭐?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름 씨가 울며 현우 씨랑 실수였어. 네가 출장 갔을 때라고 털어놓았어요. 서준 씨는 머리가 핑 돌았어요. 현우? 그 회사 동료? 거짓말이지. 그는 부정했어요. 아름 씨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 외로웠어. 네가 자주 없으니까 라고 했어요. 서준 씨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내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름 씨가 무릎 꿇고 용서해줘. 한 번 실수였어라고 애원했어요. 서준 씨가 실수? 임신까지? 야근한다며, 친구 만난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름 씨가 현우 씨가 위로해줬어. 그게 시작이었어 라고 말하니 서준 씨가 위로? 그게 바람피는 핑계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담배를 끊은 이유를 떠올렸어요. 아기 가지려고 10년 넘게 참았어. 그런데 네가 목이 메었어요. 아름 씨가 제발 서준아라고 안겼지만 서준 씨가 밀어냈어요. 접촉하지 마.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거리를 운전하며 서준 씨는 한강 다리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물을 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흘렀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용서 못해. 끝이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름 씨 메시지를 봤어요. 집에 와. 미안해. 하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름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아. 그녀가 다가오니 서준 씨가 내일 나가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어요. 쉬어야 해. 상사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만 했어요. 서준 씨는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김성호 탐정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서준 씨가 아내 외도 증거 부탁해요. 이현우라는 남자예요. 라고 말하니 김 탐정이 알겠어요. 일주일 주세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 김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진과 영상 있어요. 점심시간에 자주 만나고 저녁에
레스토랑 갔어요. 서준 씨가 파일을 열어보니 아름 씨와 현우 씨가 손잡고 쇼핑몰을 걷는 사진이 나왔어요. 베트남 출장 때 현우 씨가 목걸이 선물했어요. 고가예요. 김 탐정이 설명했어요. 서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현우 씨 과거도 알아봤어요. 이전 회사에서 유부녀랑 엮여서 잘렸대요. 동료한테 당신 수입 물어봤어요. 서준 씨가 돈 노린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김 탐정이 그럴 가능성 커요. 라고 대답했어요. 서준 씨는 서울의 유명 변호사 박지훈을 찾았어요. 이혼 소송 부탁해요. 현우도 같이 고소할게요. 그가 서류를 주며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증거 탄탄해요. 이길 수 있어요. 가족 파탄죄로 현우 씨한테 배상 청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서준 씨가 돈 아니에요. 정의예요 라고 하며 1,500만 원 계약금을 냈어요. 집에 돌아와 아름 씨에게 이혼할게. 소송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름 씨가 울며 제발 생각해봐 라고 애원했어요. 서준 씨가 이미 늦었어 떠치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름 씨가 현우 씨랑 끝낼게. 용서해라고 했지만 서준 씨가 믿지 못해라고 대꾸했어요. 일주일 후 소장과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아름 씨가 이게 뭐야? 라고 떨며 물었어요. 서준 씨가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아름 씨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름 씨 바람났대. 팀장님이랑 현우 씨가 서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합의하자. 미안해. 하지만 서준 씨가 법정에서 톤나고 끊었어요. 아름 씨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서준아, 우리 아름이 용서해줘. 실수였어. 어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서준 씨가 죄송해요. 못해요. 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자 아름 씨가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쳤어요. 서준 씨가 네가 한 짓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첫 공판에서 판사가 증거 제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외도 명백해요. 임신도 증명됐어요. 아름 씨가 고개 숙였어요. 현우 씨가 합의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판사가 진행할게요. 라고 했어요. 3달 후 판결이 났어요. 이혼 승인. 아름 씨 재산 분할 없음. 정신적 피해 배상 2천만 원. 판사가 읽었어요. 현우 씨 5천만 원 배상. 현우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준 씨가 법정을 나서며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아름 씨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미지 실추됐어. 상사가 말했어요. 현우 씨도 해고됐어요. 외도 이력 때문에 그는 재취업이 어려웠어요. 아름 씨가 현우 씨에게 아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가 내 거 아니야. 지워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름 씨가 울며 사랑한다며? 라고 했지만 현우 씨가 그건 장난이었어. 내 남편 돈 노렸지라고 했어요. 아름 씨는 혼자 남았어요. 임신 중에 그녀가 배를 만지며 울었어요.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50만 원. 집주인이 말했어요. 아름 씨가 짐을 풀며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친구들이 피했어요. 미안, 바빠, 메시지만 왔어요. 서준 씨는 강남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가구를 새로 샀어요. 소파랑 침대, 매장에서 골랐어요. 출근해서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이제 일만 해. 동료가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하니 서준 씨가
응, 괜찮아. 라고 웃었어요. 주말에 한강 산책했어요. 상처는 있지만 자유야. 바람을 느끼며 걸었어요. 친구와 술 마시며 이혼했어. 속 시원해라고 털어놓았어요. 친구가 잘했어. 새 여자 만나라고 했어요. 서준 씨가 천천히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저녁 발코니에 서서 서울 불빛을 봤어요. 그 사진 덕분에 알았지.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32살, 아직 젊어. 진짜 사랑 찾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준 씨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TV를 켜고 편안히 앉았어요. 내일 또 출근. 그는 일상에 만족했어요. 과거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갔어요.